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구주화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문영배 행번방 음란물 유포 아청법 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돼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영배 음란물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되어 수사에 착수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탄핵심판 선고일 전날 문영배가 구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저항권 행사의 날에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주화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부터 지금 통보받은 알림톡 도착, 이것도 같이 올렸는데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기각해서 고소한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 형제 9879 결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기각해서 고소한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 형제 9879 결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의자 문영배에 대해서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타관 이송,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타관 이송. 자, 지금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타관 이송. 이송한 데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것도 타관 이송. 서울시 경찰청. 정보 알림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영배가 항번방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항번방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물론 또 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거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주화 변호사가 이거를 또 전격적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말이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착수되었음을 알린다라고 이제 통보가 온 겁니다. 사건 번호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 형제 9879. 그리고 다만 이것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경찰청으로 타관 이송 내려보내서 그쪽에서 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같으면 말이죠, 수사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은 이제 수사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검경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서는 말이죠. 그리고 이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할 사건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먼저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경찰청으로 이송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이 경찰청으로 가게 되죠. 그럼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 또 이 서로 내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경찰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무슨 문영배 주소지 그쪽에 경찰서로 내려보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 서울 경찰청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큰 사건 같으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밑에 이하 경찰서로 내려보내는 이런 절차를 밟죠. 자, 지금 문영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문영배에 대한 비토와 성토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말이죠, 문영배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어겼다. 이건 참 치명적인 겁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일단은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돼야만 그 다음에 결과적 어떤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를 안 지키면 원님 재판이 되거든요. 그럼 원님 재판에도 맞는 수가 있고 안 맞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님 재판은 무조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원님 재판이라고 해서 그 전부 다 틀리나요? 아니죠. 원님 재판도 맞는 수가 있고 틀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원님 재판도 둘 중에 하나는 맞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도 원님 재판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원님 재판은 자기가 전부 다 기소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전부 다 증거 판단도 자기가 하고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한단 말이야. 절차를 안 지켜. 마음에 들면 너 무죄, 마음에 안 들면 너 유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현대사법은 절차적 공정성을 그 언제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이라는 것도 있고 1심, 2심, 3심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법칙도 있고, 그래서 뭐 증거 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증인도 부르고, 증인을 불렀을 때 어떻게 불러야 되고, 증인 신문을 할 때는 또 어떻게 신문을 하고, 증인이 또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하고, 이 모든 절차와 제도가 전부 다 이 원님 재판하지 말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영배는 스스로 원님 재판을 택했단 말이에요. 먼저 헌법을 어깁니다. 그 다음에 헌재법을 어깁니다. 그 다음에 헌재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을 어깁니다. 그 다음에 원래 관행과
원칙을 어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형사처벌법을 준용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뭐 완화시켜서 준용한다 그러면서 멋대로 증거 판단을 합니다. 멋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신문권을 제한합니다. 멋대로 기일을 정합니다. 멋대로 송달을 갖다가 스스로 뭐 발송 송달, 우편 송달이 맞다고 생각하고 답변 기한을 제대로 안 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권과 마은혁 건도 멋대로 하고 있고 윤 대통령 건도 멋대로 하고 있고 이진수 건도 그렇게 오래 갈 것도 아닌데 거의 8개월, 6개월을 끌다가 나중에 가서 하고 있고 또 결론도 이상하게 내리고 멋대로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진주 대하고 문영배가 나온 학교에서마저도 정말 문영배의 저딴 짓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사과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문영배에 대해서 죽을 죄 졌다. 문영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문영배 대신에 사죄를 하고 문영배는 너는 제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영배가 또 그것뿐이 아니죠. 독후감 썼다는 거. 뭐 독후감 쓰는 것도 사실은 말이죠. 업무 시간에 쓰고 업무 시간에 책 읽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거야 뭐 독후감 쓴 거는 징계 사유는 될지만요. 그게 범죄는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이제 범죄가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범죄 의혹입니다. 물론 의혹입니다. 이 문영배가 다닌 학교에 그 하나의 카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카페에 강모 씨라는 사람이 카페를 만들고 거기다가 무려 2,000건에 이르는 음란물을 올렸다는 거죠. 그 음란물도 무지하게 뜨거워요. 사진도 뜨거워요. 그 내용도 뜨거워요. 그런데 이 문영배가 거기에 드나든 것으로 의심된다는 거죠. 거기에 직접 무슨 뭐 음란물을 올렸다, 뭐 댓글을 썼다 이건 확인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강모 씨하고 서로 댓글을 주고받은 것은 맞고 다만 음란방에서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음란방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음란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부분이죠.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영배가 쓴 다른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성적인 취향이 특이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괴테가 말이죠. 독일의 괴테라고 하는 문호 있죠. 대문호. 15살짜리하고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18살짜리하고 소년하고 사깁니다. 18살짜리하고 사귈 때가 몇 살이냐면 괴테가 60살 정도 됐을 때도 그런 젊은 애들, 소녀들하고 사귀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취향이 그 소녀 취향이 있었어요. 괴테가 진짜로. 그뿐만 아니라 또 괴테는 나이 훨씬 더 많은 폰슈타인 부인이라고 그 사람하고도 사귀기도 했고 좀 그 많은 여자를 사귀었어요. 80살까지 살면서.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갖다가 이렇게 쓰고 나서는 괴테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마치 이제 그 괴테처럼 이렇게 좀 그런 또 글을 쓰는가 하면은 또 소녀 취향적인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취향을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글이 지금 또 문영배가 쓴 글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하여튼 좀 문영배는 약간은 그냥 그것이 뭐 카페가 음란물 카페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조금 약간 아리꾸리하다. 알아들으시죠? 약간 아리꾸리하다. 취향이. 그리고 관상도 보면 조금 음침해요. 사실은 말이죠. 밝지 않잖아요. 스타일이. 신경질적이면서도 이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행동을 옮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뭔가 뒤에서 이렇게 좀 움찔움찔 좀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 문영배에 대해서 이게 우연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행본방이라는 것이 이게 뭔가 그래서 실제로도 이 사람이 그 카페에 드나들고 그 음란물을 즐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주화 변호사가 이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거 아청법이라는데 이거 커요. 아동의 어떤 그 음란물 같은 걸 그거는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걸로 지금 이제 지금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다만 타관 이송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시 경찰청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문영배 큰일 났네요. 이제 서울시 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